비몽사몽간에 잠이 깬 소양은 옆에서 고이 잠든 한수를 본다. 전기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를 듣고 벌써 작은 아지매가 왔구나 생각하고 문에 발린 창호지를 보는데 훤하다. 겨울이라 여간에서 햇살이 훤할 때까지 자본 적 없던 소양은 지난밤에 이런저런 생각으로 자는 둥 마는 둥 하며 뒤척였던 것이다. 광수와 재수가 달려 들어오는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고 상을 들고 문을 열어젖히는 거침없는 작은 아지매의 목소리에 한수가 움찔한다. 엄마야, 내도 을라 보고 싶다. 미역국이 푸짐하게 올려진 상을 들고 들어오는 작은 아지매의 등 뒤로 재수가 청을 한다. 내도 엄마야 하는 광수의 목소리를 듣고는 소양은 방 문고리를 잡고 작은 아지매를 보는데 한 식구인데 알라 보이줘도 되겠지? 하며 동의를 구하는데 이미 광수와 재수는 문전에 엎드려 고개를 들이밀고 있다. 그러고 보니 소양도 그들을 본 지 수일이나 됐다. 반가운 미소를 얼굴에 올리고 소양은 들어오라고 손짓을 한다. 알라는 보기만 하래잉. 만지지 말고. 알겠나? 작은 아지매는 소양의 앞에 상을 밀어주며 말은 광수와 재수에게 한다. 둘은 신기한 듯 포대기에 쌓인 한수를 들여다본다. 재수는 얼굴을 바짝 갖다 대며 코를 맞댄다. 광수가 재수를 밀쳐내며 자신의 코도 들이밀자 작은 아지매는 큰 손바닥으로 둘의 등짝을 후려치며 내가 보기만 하랬지. 이제 됐다. 팠다가 아버지 불렀나? 아침 먹구러 한다. 등을 얻어맞으면서도 신기한 듯 한수에게서 눈을 떼지 않던 재수가 묻는다. 엄마야, 이제 내도 동생이 생기스모 내가 시야제? 웃는 얼굴로 엄마에게 묻는 재수의 얼굴이 소양의 눈에 천진하기만 하다. 그래서 소양이 대답한다. 그제 인제 네가 시야다. 니도 인제 동생이 생겼다 아이가? 하며 한수를 토닥거린다. 광수는 여전히 한수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다가 엄마, 알라는 소양의 아지매가 엄마제? 하고 소양과 작은 아지매를 번갈아 보며 묻자 둘은 아무 말 못하고 서로의 얼굴만 본다. 갑작스런 질문이라 거침없는 광수의 미도 미처 대답을 못하고 있다. 소양은 소양대로 엄마라는 광수의 말에 당황하고 있는 것이다. 그제 소양이가 엄마제? 하고는 광수 애미가 다시 아버지 불러오라고 둘을 내모는데 광수는 한마디 더 보탠다. 그라모 큰엄마는 먹고? 하고 묻자 광수 애미나 소양이나 할 말이 없다. 겨우 10살이나 지난 놈이 그런 것을 물을 만큼 철이 들 일이 없을 텐데 실은 광수가 그제 종가에 들렸을 때 큰아지매가 한수를 안고 대청에 있다가 한수는 내 아들이니 너희하고는 사촌 형제라고 일러주는 바람에 광수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었던 것이다. 이게 미친나? 아침부터 와지랄이고? 퍼뜩 안 나가나? 그저 할 말이 마땅치 않은 광수애미는 이유 없이 역정을 억지로 짜내어 둘을 쫓아냈다. 야, 국 식는다. 뭐하노? 안 먹고? 좀 전에 광수가 한 말이 소양을 마음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태연한 척 숟가락을 소양의 손에 들려주며 밥 먹기를 재촉한다. 소양이 아무 말 없이 미역국을 이리저리 휘젓기만 하자 광수애미가 또 한마디 한다. 국을 간을 맞춘다고 맞췄는데 아침 입맛이 돼 나서 간이 맞는지 모르겠다. 어떻노? 하고 소양에게 억지로 말을 시켜보려 한다. 그제야 소양도 한 숟가락을 입에 넣어보고는 괜찮아 얘 하고 목구멍으로 삼키는데 실로 괜찮은지 안 그런지 전혀 모르고 있다. 자꾸만 광수가 남긴 말만 귓전에 맴돈다. 장서방! 장서방 일 났어? 부르는 소리와 함께 문이 벌컥 열리고 찬바람이 방 안으로 휙 들어오는 바람에 꿈결에서 소리를 들은 장서방은 눈을 뜨고 보니 태광이 문지방에 손을 대고 고개만 들이밀고 한급히 부른다. 아침 일광이 눈부시다. 내가 늦잠이라도 잤단 말인가. 장서방은 서둘러 일어나 머저물어서 미안한 마음으로
한편 스스로 규율을 지키지 못한 자책이 들어 뒤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태광을 밀어내고 마당으로 나선다. 좀 전에 뭐라고 하셨지요? 송아지가 뭐요? 분명 태광이 송아지 뭐라고 했었다. 고개를 휘둘러 보니 안채 전기에서는 이미 연기가 나고 동력 하늘이 화헌하다. 자신보다도 광수애미가 먼저 종가에 왔다는 것만도 미안해진다. 머리를 쓸어 올리며 정신을 가다듬는데 태광이 장서방의 소매를 잡아 끈다. 가봅시다. 어찌 된긴지. 죽었다 카이. 그러고 보니 소설대문 옆에 누가 서 있다. 송아지를 얻어간 남정네가 분명하다. 일전에 설사를 한다고 해서 들린 적도 있었는데 그 집 남자다. 태광의 목소리는 걷는 방 태섭의 귀에도 들린다. 예민한 안방 큰아줌의 귀에는 더 또렷이 들린다. 태섭은 지난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편 억울하고 한편 화가 치밀고 처량해지고 혼자만 덜렁 남겨진 것 같은 공허함에 뒤척이기만 했었다. 안방의 큰아줌매는 안 그래도 장서방의 기척이 늦는다고 생각하며 소양의 방으로 가서 한수를 안아올까 이제나 저제나 한수의 울음소리를 기다리고 있는 참이다. 송아지가 죽었다는 것을 들은 태섭은 자신의 황폐한 처지에 보태진 또 하나의 불길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송아지 값이 문제가 아니라 주위에서 일어나는 순풍이 보이지 않고 역풍만을 느낀다. 하지만 안방의 큰아줌매는 한편으로 송아지의 죽음이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대수롭게 여긴다. 살다 보면 미생이 죽기도 살기도 하지 생각하며 그저 한수가 깼다는 울음소리만 기다린다. 발소리와 말소리가 대문을 지나 사라지자 한수의 울음소리 전에 소양의 방문이 열리고 소양이 팔에 한가득 기저귀를 안고 나와 전기 쪽으로 간다. 야 봐라. 아침부터 와 나왔노. 찬바람 쐬면 안 된다. 광수애미는 전기에서 바쁘다. 지금이야 남의 살림이라지만 그래도 자신이 10수년을 지킨 전기라 별채 전기보다 더 몸에 익어있다. 연신 몸을 돌리며 솥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불을 지피고 칼로 도마 위를 다지던 광수애미는 소양이 아침 찬바람에 나온 것을 보고 놀란다. 괜찮아 얘. 한수 기저귀 빨라고 얘. 안방의 큰아줌의 귀에도 들린다. 야가 정신이 있나 없나? 극하다 바람들모 팽생 애먹는데 여놓고 들어가라구만. 이제 겨우 한수를 낳은 지 보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찬물에 손 담그면 바람이 들 것이라는 광수애미의 말이 소양에게나 안방의 큰아줌에게나 크게 심각하게 들리지 않는다. 그때 소양의 방에서 한수가 깨어나 울어젖힌다. 방문 2개를 지나야 들을 수 있건만 어찌나 큰 소리로 우는지 큰아줌의 귀에는 바로 옆에서 우는 것 같다. 벌떡 일어나 대청으로 나서서 신을 돌려 씻는데 광수애미가 문소리를 들었는지 전기 안에서 큰 소리로 큰아줌에게 말한다. 행님, 아이고 야가 와이캅니까? 찬바람까지 쉬고. 하지만 한수의 울음소리로 귀가 꽉 찬 큰아줌매는 대답도 않고 돌계단을 내려 마당으로 내려서는데 전기에서 고개만 내민 광수애미는 한마디 더 보탠다. 이따 아침 먹고 유모가 온다 캐심도. 그 말에야 고개를 돌려 광수애미를 힐끗 본 큰아줌매는 그래도 소양의 방 안으로 들어간다. 소양도 들었다. 한수에게 젖을 먹일 유모가 온다고. 그러면 자신이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단 소리다. 순간 머릿속으로 셈을 해보니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냥 가슴팍이 쿵 하고 무너지는 걸 소양은 들었다. 귀가 먹먹하다. 머리는 어지럽다. 그래도 한수가 울어대는 소리는 귀에 들리고 또 뭐라 흘러대는 큰아줌매의 말도 들린다. 숨 넘어갈 듯 우는 한수를 빨리 가슴에 안고 젖을 물리고 싶지만 큰아줌매 팔에 안겨있을 한수를 넘겨받기도 주저하는 마음이 있다. 어제 광수가 한 말이 또 생각난다. 뭐하노? 얼라 우는데. 광수애미의 흘기는 눈길에도 소양은 꿈쩍도 않고 기저귀를 안고 그대로 서 있다. 얼라가 배가 고프든가 아니면 똥을 쌌던가. 퍼뜩 안 가고 뭐하노?
소양의 귀에 작은 아줌매의 재촉이 들리지만 그래도 멍하니 서서 큰 아줌매의 팔에 안겨있을 한수의 모습만 그린다. 자신이 한수를 달라고 하고 싶지만 큰 아줌매가 불러주기를 기다린다. 오늘 아침에는 장수방이 불도 안 떼서 뜨신 물도 없다. 빨래는 내가 이따가 하구마. 들어가거라. 하고 소양의 빨래를 뺏어든 광수애미는 소양을 밀어낸다. 소양은 마당으로 나와 천천히 한 발짝씩 방문 쪽으로 가면서 자신의 방 안에서 들리는 한수의 울음소리와 큰아줌매의 얼러대는 소리를 듣는다. 한수는 큰아줌매의 팔에 안겨 있고 유모가 곧 한수의 입에 젖을 먹일 것이고 그러면 자신은 이 집에서 없어지게 될 것이다. 갑자기 머리끝까지 기운이 치솟는 걸 느끼고는 방문 앞까지 남은 서너 발자국을 뛰어 방문을 열어젖히고 방으로 뛰어들어 다짜고짜 말도 없이 큰아줌매의 팔에 안겨 우는 한수를 낚아챈다. 소양은 한수를 안고 주저앉아 가슴팍을 열어 한껏 불어있는 가슴을 들이댄다. 한수는 울음을 뚝 그치고 얼굴을 젖에 묻어버린다. 한수의 숨결에 젖을 빨아대는 가쁜 숨결에 소양의 숨결도 가쁘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잔물결 같아진다. 큰아줌매는 순식간에 일어난 소양의 행동에 저기 당황했지만 한수의 울음이 그친 것에 만족하여 소양의 곁에 앉아 한수의 얼굴을 덮고 있는 강보의 한 자락을 손으로 들춰보려는데 소양이 슬며시 몸을 틀어 돌아앉는다. 그렇겠지. 아직은 어린 소양이 젖바는 모습을 어려워하겠지. 하고 그냥 그대로 소양의 옆쪽에 앉아있지만 실은 소양이 자신도 모르게 한수를 큰아줌매로부터 떼어놓은 것이었다. 아침상이 식어도 장서방이나 태강은 돌아오지 않았다. 광수애미는 속으로 구시렁거리며 할 수 없이 물동이를 이고 샘으로 간다. 소양이 전기살림 할 때는 장서방이 물이며 불이며 전부 알아서 척척 해주더니만 이제 늦잠까지 자지를 않나 물독에 물이 떨어져도 모르지를 않나 하며 입을 실룩대며 샘으로 간다. 아침 햇살이 비추는 샘가에는 2명의 안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창호 어마이도 있다. 아이고 어쩐 일로 샘애를 다 나옵니까? 한 안악이 광수애미를 보고 활짝 반긴다. 아 머슴 있는 종가에서 아줌매가 와 물을 잃어옵니까? 또 다른 안악이 자리를 비켜주며 광수애미에게 호들갑을 떤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동네 사람들 입에 풀칠하는 것은 거의 종가에서 구워다 먹는 양식이고 또 그 양식들을 관장하는 것이 광수애미니 밉보일 수가 없는 처지다. 그러나 창호 어마이는 입도 뻥긋하지 않고 곁눈질로만 광수애미를 살핀다. 무슨 일이 그렇게 재밌노? 내는 좀 알면 안 되나? 저만치 올 때 들렸던 무슨 수군대는 말을 묻는 광수애미다. 아 그기에 꾸루아이가 지처를 아주 지기다시피 해서 예 굴신도 못하고 누워있다 합니다. 안악이 주저함도 없이 말을 늘어놓는다. 아주 죽을 정도로 하던데. 다른 안악이 처음의 안악을 보며 말한다. 그런 와중에 자연스레 두 안악은 두레박을 올려 퍼올린 물을 광수애미의 물동이에 쏟아댄다. 광수애미는 자연스럽게 두레박질을 할 생각도 없이 그냥 옆에 서서 와 무슨 일인데? 하고 마치 손윗사람이 묻듯 한다. 실은 그 안악들도 창호 어마이나 광수애미나 비슷한 또래지만 몰랐는데 꾸루아이 댁이 천주당에 댕기는 값입니다. 함창 천주당 말입니다. 불과 대여섯 두레박으로 광수애미의 물동이는 이미 가득하지만 광수애미는 머리에 일 생각도 없이 꾸루아이의 얘기가 흥미롭다. 언제 또 천주제이가 됐다 카드노? 안악을 보며 묻지만 옆에 앉아 빨래를 하고 있는 창호 어마이는 전혀 거들지도 않는다. 모르지 예. 뭐 원체 말이 적은 옆편네라서 한 동네 살면서도 우리도 몰랐습니다. 또 한 안악이 거든다. 광수애미는 앉아있는 창호 어마이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내려다보는데 눈꼴이 아주 험하다. 근데 그게 어쨌다고? 와 어마이를 지기다시피 했노. 함창의 천주교회가 독일에서 온 왕신부에 의해
조용하지만 제법 활성화되고 있던 참이었다. 유독 경북의 문경이나 상주를 중심으로 일제시대 전후부터 많은 순교자도 있었고 은밀하게 전파되어 온 천주교는 마치 지표면 밑에 있는 잔디뿌리처럼 소리 소문도 없이 번지고 있었다. 불과 함창에서 20리도 안 되는 역곡에는 이미 왕신부가 설립한 성심원이 문둥이들을 위해 시설을 마련했고 또 함창에서 한 30리쯤 되는 태우가 살고 있는 퇴강에도 40-50년이나 됐다는 천주당이 세워져 있듯이 인근에는 알듯 모를 듯 이미 천주교 세력이 상당하다. 함창 천주당에서는 매주 성경 공부 시간을 만들었다. 구루와이댁이 밤에 함창까지 가서 성경을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였지만 원체 집을 비우고 사는 꾸루와이는 전혀 모르고 지냈다. 어느 날 밤 3시나 되는 새끼들을 남겨두고 집을 비운 것을 본 꾸루와이는 늦게 돌아온 철을 개패듯 두들겨 팼다. 그런데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도 성경 공부를 멈추지 않고 틈만 나면 천주당을 들락거렸고 마침내 거칠 것 없는 꾸루와이는 절룩거리는 한쪽 다리로 천주당 문을 박살내고 마누라 머리채를 질질 끌고 나온 것이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험악한 꾸루와이를 말릴 생각도 못하는 사이에 이미 마누라를 반쯤 죽여놓은 꾸루와이는 그 길로 술집으로 가 만취하였고 마누라는 동료 신자들이 들추어 업고 태봉 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아이가 셋씩이나 있지만 조석은커녕 의식도 있는 둥 마는 둥 집안꼴이 엉망이라 옆집에서 보다 못해 거들고 있지만 정작 꾸루와이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여전히 세상 트집을 혼자 잡으며 낮에는 시비거리를 찾아 헤매고 밤에는 걸려든 시비를 술과 싸움으로 해결하고 다닌다. 치, 에펜네가 응? 살림이나 살모되지. 뭐하러 밖으로 싸댕기노? 그카이 안 카나? 고개도 들지 않고 빨래를 치대던 창호 어마이가 한마디 내뱉는다. 사실 창호 어마이한테 꾸루와이는 달갑지 않은 위인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사람들을 끌어들여 술판을 벌려주거나 딸기라도 한 마리 잡아대며 노름판을 차려주어 입에 풀칠할 지전 몇 푼이라도 건져주는 위인이다. 두 안악은 창호 어마이의 말을 귓전에 담지 않는 듯 하지만 광수애미는 그 말을 듣자 눈을 셀쭉 치켜뜨고 미운 감정을 섞어 대꾸를 한다. 밖으로 댕기는 게 뭐가 어떤데? 절에 가나 천주당에 가나 그기지. 아이고 어쨌든 그 꾸루와이는 참 하고 다음 말은 하지 않고 물동이를 머리 위로 올리는데 두 안악이 거들어 올려준다. 꾸루와이하고 붙어 먹나? 와 편을 드노? 광수애미는 돌아서서 걸음을 옮기며 창호 어마이가 듣든지 말든지 한마디 하는데 못 들을 리 없는 거리다. 이 문디 같은 년이 니 주디 조심해래 하고 벌떡 일어난 창호 어마이가 광수애미의 뒷꼭대기에 불꽃 같은 눈길을 쏘아대지만 광수애미는 태연하게 허리를 일렁거리며 물동이를 이고 가버린다. 해가 머리 위로 치솟은 늦은 아침에 장서방은 태광과 함께 종가로 왔다. 형님 일 나십니까? 평소라면 일어나기는커녕 점심상을 받을 시간이지만 문도 꿈쩍 않는 걸 아는 태광은 그냥 문을 내려젖힌다. 길게 누워 눈을 감고 있던 태습은 눈도 뜨지 않고 손을 머리 위에 올리고 와 들어오든가 문을 닫든가 찬바람이 싫다는 뜻이다. 마루 끝에 서 있는 장서방을 뒤돌아보며 태광은 들어오라는 손짓을 하고 태섭의 방 안으로 들어간다. 형님 와 이리 기침이 넣습니까? 선거운동 안 갑니까? 하며 태광이 자리를 잡고 장서방도 들어오며 문을 닫는다. 송아지가 어찌 됐다고? 여전히 눈을 감은 채로 묻는 태섭이다. 장서방 때문에 선거 얘기는 접고 딴 얘기로 대신하려는 것이다. 응? 형님이 어찌합니까? 들었는겨? 태광이 장서방을 돌아보며 의아한 듯 안 그래도 그 일 때문에 어쩌까예? 하고 또 장서방을 돌아본다. 태섭은 만사가 다 귀찮다. 그깟 송아지 한 마리 때문에 안 그래도 어지러운 머릿속을 더 어지럽게 하고 싶지 않다. 어쩔 게 뭐 있노? 죽은 송아지를 뭐 살리낼 기가? 태광의 귀에 들리는 태섭의 말은
이해가 안 된다. 태광은 아이 형님 송아지 한 마리가 값이 얼만데 하며 얼굴을 찡그린다. 아침을 웃자까예. 대천 끝에서 걷는 방에 대고 광수애미가 큰 목소리로 묻는다.